입찰 서류에 있는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력서는 영어로 레주메나 CV라고 합니다. 이 CV는 커리큘럼 비테이 또는 커리큘럼 바이테의 줄임말이고 보통 우리가 CV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력서로 번역이 되지만 둘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레주메는 일반적으로 한 장으로 요약된 것이고 취직시험 등의 서류에 필요 항목을 미리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관여했던 프로젝트의 제목, 개요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적습니다. CV는 경력에 따라서 많은 분량이 되기도 합니다. 기술 제안서 등에서 자격 평가 항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며 경력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했던 프로젝트 내용들을 기술합니다. 보통 CV는 설계나 감리 등의 용역 입찰의 기술 제안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일반 시공 입찰에서는 참여 기술자의 CV보다는 레주메 형식의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시공 입찰에서는 금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니 참여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기술 제안서 평가에서 참여 기술자의 평가가 7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령 기술 제안서 평가 점수가 100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참여 기술자의 평가가 700점을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죠. 참여 기술자의 평가라는 게 제출된 CV를 기준해서 평가하므로 CV 작성,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보통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일반 자격 부분, 이거는 학력, 교육, 전문 분야의 참여도, 일반 경력이 되는 것이고 보통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이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 관련 경력은 유사 프로젝트와 유사 업무 경력에 대한 것이고 60에서 70% 정도의 큰 비중이 됩니다. 지역이나 국가 경력도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유사 지역이나 기후나 환경의 경험을 평가합니다. 가령 중동에서 공사에 참여했다든지 동남아 공사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경험이 예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이 됩니다. CV 작성의 예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포즈 포지션은 담당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구조물 엔지니어, 스트럭처 엔지니어나 또는 계약 전문가, 컨트랙 스페셜리스트 이런 게 예가 되겠습니다. 네임 오브 펌은 소속 회사가 되는 것이고 네임 오브 엑스퍼트가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참여 기술자 이름이 됩니다. 생년월일과 국적을 적습니다. 국적은 시티즌십이라고도 하고 내셔널리티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 국적이 외국인인지 또는 내국인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이걸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학교나 기관명, 또 학위, 취득일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전문가협회의 회원 항목도 가능한 많이 적어야 합니다. 활동이 많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사협회, 감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PMI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외에 받은 교육에 대한 항목인데요. 협회나 회사에서 마련한 교육 이런 것들이 되고, 예를 들어 본다면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받은 교육 또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받은 교육, 해외건설협회에서 받은 교육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경험이 있던 국가를 적습니다. 가능한 언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영어는 필수 언어입니다. 만약에 업무와 관련된 다른 언어가 있다면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중앙아시아에 있는 프로젝트라면 러시아를 잘하면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언어 능력은 굿, 페어, 푸어로 이렇게 적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푸어로 적으면 이거는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내서 감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굿이라고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근무 경력을 적는데 현재부터 역순으로, 즉 가장 나중의 경력을 제일 먼저 적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인데, 이 항목은 보통 입찰서에 요구된 업무 내용을 참고해서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 많은 업무를 적는 것이 좋지만 하지 않을 업무를 적으면 안 돼요. 무엇을 검토한다든지 어떤 것을 모니터링과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수행할 업무를 적은 것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수행했던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언제 수행을 했는지, 위치가 어딘지, 발주자가 누군지, 프로젝트의 개요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담당 업무, 수행한 일들, 이런 디테일을 적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약이 되는데요. 앞에서 기술한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명인은 이 undersigned라고 해서 서명인인데, 나 서명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서약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적습니다. 이 날짜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날짜를 나중에 적으려고 남겨두었다가 입찰 때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서류에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날짜는 꼭 입찰일을 적을 필요가 없고 입찰 전의 어느 날짜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작성하는 그 날짜에 바로 적어야 됩니다. 나중에 적었다고 남겨놓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입찰 시에는 서명을 본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표로 해도 되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레주메와 CV 차이점과 CV 작성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